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코프와 클로저라는 두 가지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둘은 자바스크립트를 이해하고 멋진 코드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프입니다. 스코프란 간단히 말해 변수나 함수가 어디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정의하는 일종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 지역에서 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과 비슷하게 스코프는 코드 내에서 변수와 함수가 어디에서 사용될지를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스코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역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라고도 하고요. 지역 스코프, 로컬 스코프라고도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전역 스코프에 있는 변수는 게임의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역 아이템과도 같은 겁니다.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죠. 전역 변수는 코드의 어느 곳에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지만 너무 많은 전역 변수는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가방 안에 너무 많은 아이템을 넣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처럼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은 지역을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여기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이라고 명칭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역까지 나눠졌고요. 자, 첫 번째 지역에서는 전역 변수라고 해서 이 전역 스코프를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지역에서는 스코프가 만들어져서 두 번째 지역과 세 번째 지역에서 완만하게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라고 해서 전역 스코프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역 스코프 또는 전역 변수라고 해서 이 글로벌 바를 하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할 거 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이 변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전역 변수 또는 전역 스코프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세 번째 지역에서도 바로바로 전역 변수 밖에 있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전역 변수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스코프는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전역 스코프의 반대로 지역 스코프에 있는 변수는 특정 함수나 블록, 중괄호에 둘러싸인 코드 영역을 말합니다. 이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아이템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수의 사용을 특정 부분에서 제한하여 이 코드를 안전하고 더 깔끔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바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지역 변수는 로컬 바라고 해서 콘솔 로그로 출력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변수가 이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를 작성해도 에러가 발생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예제를 작성을 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스코프에 관련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컬이라고 해서 저는 하나 만들어 줄게요. 로컬 스코프 이그젬플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그냥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 매개 변수 값은 없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콘스트를 통해서 로컬 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문자열을 하나 넣어 줄 건데요.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im 저는 로컬이라고 넣겠습니다. 로컬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 로컬 바를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함수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JS를 누르게 되면 im local이라고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밖에서 사용되는지 콘솔 로그를 그대로 복사해서 밖에서 한번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첫 번째에 대한 값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로컬 바는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로컬 변수는 로컬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변수다 또는 어떤 값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렉시컬 스코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규칙이 됩니다. 코드가 작성된 구조에 따라서 변수에 대한 접근성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내부 함수에서는 외부 함수의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은 마치 가족 구성원이 집안의 물건을 공유를 할 수 있지만 바깥 사람이 집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렉시컬 스코핑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너 펑션이 아우터 펑션 내에서 선언되어 있죠. 자, 이때 아우터 펑션의 변수는 아우터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렉시컬 스코핑의 예입니다. 이너 펑션은 자신의 스코프와 상위 스코프에 선언된 변수들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제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 같이 한번 예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사이트로 넘어왔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JS를 누르게 되면 외부 변수라는 값이 나왔고요. 자, 실질적으로 아우터 바라는 값은 여기 이너 펑션으로 들어가서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렉시컬 스코핑이라고 하며 내부의 함수는 외부의 함수로 변수를 접근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안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클로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위에서 배운 렉시컬 스코핑의 개념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클로저는 특정 함수가 자신이 선언될 때 환경을 기억하게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함수가 실행될 때 본래의 스코프 밖에서도 자신이 기억하는 환경에 있어 변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클로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를 통해 보면은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함수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바라고 해서 카운터라는 값을 0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함수를 리턴하는 방식이고요. 리턴할 때 이 함수는 카운트에 대한 값을 플러스 1을 해서 저장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통해서 카운트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함수를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출력을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이 값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이 더해진 값인 이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이 출력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 함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1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고 지역 변수에서 우리가 또 카운터에 대한 값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1이 더해져서 2라는 값이 저장되어서 이쪽에 출력이 되면 2라는 값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카운터를 통해서 지역 변수에 접근을 해서 조작하는 건 가능을 하다. 이 개념이 바로 클로저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저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작은 상자를 가지고 있고 그 상자 안에 특별한 물건을 넣어둔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특정 함수에서만 열리게 되고요. 상자 바깥에서는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 수 있는 함수라면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클로저는 바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변수를 특정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게 해주는 마법의 상자 같은 거죠. 자, 여기서 런.js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크릿 아이템이라고 해서 아이템이 실제로 나오게 되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하나의 아이템으로 지정을 해서 아이템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시크릿 아이템이 아니고 여기에 포테이토라고 해보겠습니다. 포테이토라고 하고 우리가 JS를 누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감자에 대한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상자 안에는 감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함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클로저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클로저에 대한 주의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저를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를 캡슐화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일부 개념을 구현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코드를 더욱 모듈화하고 관리하고
쉽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클로저의 역할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클로저가 외부 변수에 대한 참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가비아 컬렉션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을 계속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메모리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클로저를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메모리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예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 2, 3이 나왔는데요. 클로저는 이 카운터라는 변수 값을 기억을 하고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이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많은 클로저를 사용하거나 오래 유지될 필요가 없는 클로저를 관리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저를 사용할 때는 항상 메모리 누수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